전반적으로 요즘 언론에서 말하는 분위기가 어떻죠? 매물 늘어나고 호가 올라가고 신고가 찍는다. 근데 신고가 같은 경우는 찍는 게 몇 개는 보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했죠. 그리고 이건 데이터로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신고가로 조작질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신고가 찍는다. 이거는 뭐 언론에서 틀린 보도를 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신고가만 보도를 할 뿐이죠. 취사선택적으로 편파적 보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호가 올라가고 매물 늘어나는 거, 요게 진짜 호가가 올라가고 매물이 늘었느냐, 아니면 호가 올라가고 매물 늘어난다고 계속 조장을 해서 심리를 조장하고 있느냐, 요걸 봐야 되죠. 반포장이 또 거래된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죠. 집값도 올랐다, 15억 뛰었다, 계속 신고가 찍는다. 그리고 호가가 오르고 급매물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면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신고가 비중이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급매물 소진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호가 오르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재건축 사업이 풀리기 때문에 호가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된 이후 재건축이 풀어줄 기대감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호가가 쭉쭉 오르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3월에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호가가 오르고 있어 라고 하면서 호가 오른 단지만 골라서 뭐 만화에 한두 개 넣어주든가, 아니면 그런 단지 예시조차 없이도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호가를 반영하는 지수를 봐야 되죠. 호가를 제일 잘 반영하는 지수가 어디죠? KB죠. 부동산원은 내렸는데, 그리고 실거래 가격 지수도 내렸고, 지금 하락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KB 부동산은 안 내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호가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거래 가능 가격을 산출한다. 이거는 전문 조사자의 자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KB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를 이용해요? 공인중개사가 호가를 입력한다. 즉 실거래가랑 별개로 호가를 위주로 지수를 나타낸다. 그렇다면은 자, 3월 9일 대선이 있었죠. 그리고 3월 10일 새벽에 당선자가 발표가 됐죠. 그렇다면은 3월에 호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KB 지수 3월, 적어도 1월이나 2월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야 하죠. 그런데 3월 전국 집값 상승률 2년 만에 최저라고 나왔습니다. 2020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준금리 0.5%가 된 그 시기였죠. 그때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지난달 상승률에 비해서 반토막 이상 박살이 났다. 그런데 KB는 호가를 기준으로 집값을 책정하는 지수다. 즉 2월 호가 상승률보다 3월 호가 상승률이 더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2월에 호가를 많이 올리고 3월에는 오히려 호가를 낮추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대선 이후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매물 집어넣고 막 가격 띄우고 있다. 맞아요? 진실 혹은 거짓 했을 때 뭐 붙어야 돼요? 거짓, 이거 붙어야 되죠. 그리고 매물도 줄었다고 합니다. 대선 이후 매물 1583건 줄었다. 닷새 만에 얘기해놓고서 그 이후에 다시 매물이 늘어났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언론 본 적 있나요? 5일째 이렇게 매물 감소했다, 다 복붙했죠. 4만 건대로 내려앉았다. 자, 3월 9일 대선 요때였죠. 이러다가 언제 보도했어요? 14일 요때 딱 제일 적을 때 보도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데 보도하는 데가 없더라. 호가 올라가고 매물 줄어서 집값은 계속 상승합니다. 매물이 준다는 이유는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호가가 올라간다는 이유는 더 비싸게 팔려고 내놓고 있고 수요자가 더 비싸게 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겠구나 하는 심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저게 사실이었다면. 근데 언론에서 저걸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거짓인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호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죠. 매물 줄었어요? 안 줄었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긴다. 여기에 추가로 뭐라 그래요? 양도세 중과 풀려야 집값 잡힌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세금이 무서워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실정. 퇴로가 열린다면 단기 매물이 급증해 시세 하락을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수익률이 높아지죠. 수익률이 높아지면 뭐가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죠. 양도세가 중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수익률은 집값이 20% 오른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양도세 절반 이상 떼고 나서 수익률이 2년간 한 5% 나온다고 봐봐요. 1년에 2.5%죠. 1년에 2.5% 수익률의 위험자산에 들어갈 사람은 없죠. 그런데 양도세 중과가 완화돼서 2배로 늘어요. 1년에 5% 수익률이면 들어갈 만하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집값 상승하기 더 좋아지죠? 그런데 단기 매물이 증가한다. 왜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공급보다 수요가 줄어든 시장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집값이 잡힌다고 칩시다. 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게 되느냐? 수요가 너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공급이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커버할 만한 수요가 도저히 생겨나지 않겠죠. 금리 계속 인상하니까 수요는 계속 줄어들 테고, 반대로 금리 인하기에는 저런 거 완화해주면은 수익성 엄청나게 높아져서 집값 엄청나게 폭등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MB 정부 때 양도세 완화하자마자 다시 올랐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는 와중에 완화하니까 급매물이 오히려 더 많이 유도되고, 그 다음에 수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대출을 풀어준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21년 7월 DSR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6월 개박살 났던 거래량을 넘어섰죠. 왜 넘어섰어요? DSR 완화해주면서 LTV는 좀 풀어줬기 때문에.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장기적 침체였죠. 그러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된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시키는 재건축은 왜 풀어요? 단기적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 양도세도 똑같아요. 단기적으로 매물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수요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재건축 장기적 공급 낸다고 칩시다. 단기적으로 어때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줘요? 지금 일단 재건축 자체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재건축 자체의 수익성 높아지니까 수요 많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은 이주 수요 생기기 때문에 전세가 자극하죠. 전세가 자극하면서 매매가 자극하죠.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죠. 그럼 단기적 집값 하락을 위해서 양도세는 풀고 단기적 집값 상승을 위해서 재건축도 푸는 거예요? 왜 일관성이 없냐? 단기적인 부분만 볼 거면은 재건축은 규제하고 양도세는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볼 거면은 재건축을 풀고 양도세는 규제해라, 이걸 이야기를 하든가. 왜 둘 다 풀라고 그래요? 단기적으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되는 것을 양도세 완화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억제를 하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풀자 라고 하면은 투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죠. 반대로 둘 다 규제를 그대로 해놓은 상황이라고 봅시다. 지금 현재 둘 다 규제가 그대로 된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근데 저거를 두 개를 바꿔서 얘를 단기, 얘를 장기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괜히 잡혀가고 있는 시장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둘 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정책이죠. 유리한 것만 갖다 쓰고 있는 거죠. 재건축은 완화 왜 해요, 그럼? 양도세를 완화해야 되면 재건축을 완화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죠.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래서 항상 저기서는 공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요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매물은 이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는 완화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재건축은 진행을 하더라도 공급이 많이 되는 시기에 진행을 해라. 올해 왜 진행을 해요? 내년부터 공급 많아지는데. 그러면 내년에 입주 아파트가 커버가 가능할 때 재건축을 조금씩 늘려가든가. 그것도 제초안, 분상제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되죠. 건들 거라면은 안전진단 정도 건드려서 그걸로 조정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수익성이 없어서 안 된대요. 안전진단 통과를 못해서 안 되는 거지. 제초안, 분상제 다 하더라도 수익성은 높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더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상제 제초안 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수익성이 높아져서 재건축 가격 높이는 짓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언론은 한 군데도 없다. 다 집값 올라가고 심리가 살아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처럼 말하고 있다. 매수 문의가 늘고 매매가 호가 구라였죠? 매수 문의가 늘었으면 늘어난 거예요? 규제를 하든 완화를 하든 문의는 늘어나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문의가 늘었다고 해서 사느냐? 그건 아니죠. 문의가 늘었으면 그만큼 거래량이 뒷받침돼줘야 된다. 근데 문의만 늘고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것은 수요가 아니죠. 반복이죠, 그냥. 공인중개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저거 알아만 보고 가는 사람들을 빠꼬미라고 표현하는데, 빠꼬미들이죠. 빠꼬미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느냐? 아니죠. 진짜 수요들이 늘어나서 그들이 올려줘야지 그 다음에 빠꼬미들이 들어오는 거죠. 문의만 늘어났다. 매수 문의 쇄도하고 있는데 왜 거래량은 이 모양이에요? 신고 끝났죠. 그런데 786건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저를 돌파함은 물론 1000건 밑으로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아무도 안 사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3월 355건이에요. 신고기간 30일 더 있어가지고 4월 30일까지 한번 보자. 5월 1일까지 보자. 근데 이미 거래할 사람들은 다 거래했죠. 그리고 이 신고만 남은 건데 이 거래량이라도 나올 수 있느냐. 3월에 매수문이 늘고요, 호가 올라가고요, 매물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래량도 당연히 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매물도 늘어나고 있었고 매수 문의는 늘어난다는데 이거는 통계상으로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호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통계상으로 호가가 안 올라갔다는 게 나왔죠. 뭐 하나 맞는 게 있느냐. 집값 올라간다고 구라질이나 치고 있었지. 근데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심리만 상승했다. 결국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일어날 것처럼 자꾸 전국적으로 조장을 해서 심리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고, 앞으로 이제 진짜 매물 줄어들고 호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론에서 계속 선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게 답이 나오는 거죠. 결론, 집값 계속 올라요. 그 이유는 호가가 막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은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요. 신고가 찍고 있고요. 규제 완화해줄 거고요. 막 이런 것들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호가는 2월 대비 3월이 더 떨어지고 있었죠. 매물은요, 늘어나고 있죠. 신고가, 더 낮은 호가가 엄청 많은데도 그 단지에서 굳이 수억 수십억씩 비싼 신고가가 뜨고 있다. 이거 의심해 볼 만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규제 완화했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규제 완화 순풍, 봄바람. 뭐 하나 맞는 게 없죠. 막판 될수록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공영 언론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용산 집무실 이전에서 1층에 기자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KBS랑 이런 데도 호출했다고 해요. 뭐 하고 있는지 보이죠? 언론들의 스탠스는 앞으로 더욱 굉장히 보수화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한쪽의 이익만 대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하고, 지금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심리가 조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가 아니라 심리가 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있지만 그런 심리에 휩쓸릴 필요는 전혀 없다. 휩쓸리는 것 자체가 개돼지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